월 150만 원.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외식 비용일지 모를 이 돈이 한 67세 노부부에게는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생명줄입니다. 이 돈으로 꾸려가는 한 달 식단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반찬 가짓수가 줄어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후 우리는 같은 연금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두 부부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무엇이 그들의 식탁과 표정을 완전히 갈라놓았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숫자에 가려진 존엄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미래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어느 한 가정의 특별한 불행이 아닙니다. 이미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부부의 최소 노후 생활비는 월 19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 최소한의 생활비마저 217만 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통계, 그 최소한의 생존선에도 70만 원 가까이 모자란 150만 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마주해야 할 현실의 적나라한 출발점입니다. 올해 67 동갑내기인 김영철, 이순자 씨 부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젊어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두 아들 번듯하게 키워냈고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으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두 사람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합쳐서 월 150만 원 남짓입니다. 아내 이순자 씨는 오늘도 낡은 수첩에 장 볼 목록을 삐뚤빼뚤 적습니다. 두부 한 모, 고등어 한 손, 깻잎 한 묶음.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내내 싸다고 다 사면 결국 낭비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웁니다. 자, 이 150만 원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으로 20만 원, 부부의 휴대폰 요금으로 5만 원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만 가는 병원비와 약값으로 최소 15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됩니다. 그런데 진짜 복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득은 연금이 전부인데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로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이 모든 것을 제하고 나면 부부가 실제로 먹고 쓰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은 80만 원이 채 남지 않습니다. 결국 식단이 처참해지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한 전문가의 분석처럼 은퇴 후 소득은 절벽처럼 끊겼는데 세금, 사회보험료, 병원비 같은 고정비는 단 1원도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정비의 역습입니다. 수입이 줄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오직 식비와 용돈뿐인 구조적인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밤마다 닳고 다른 가계부를 펼쳐놓고 오늘 시장에서 1만 2천 원 썼으니 다음 주 남편 병원 갈 돈은 어떡하나. 한숨 짓는 아내의 모습은 이 냉혹한 구조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젊어서 더 악착같이 모으지 그랬냐고. 하지만 한 경제지의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연봉 1억을 받던 직장인이 30년을 꼬박 국민연금을 부어도 은퇴 후 받게 될 돈은 월 150만 원대에 불과하다는 결과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결코 안정적인 노후가 불가능한 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김영철 씨 부부의 고통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시스템의 경고등인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김영철 씨 부부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어쩌면 가슴이 답답하고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부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디서부터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른 선택을 한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박진우, 최은숙 씨 부부 역시 월 16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의 식탁은 비교적 풍성하고 표정엔 그늘 대신 작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은퇴하기 몇 해 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주택연금 설명회에 쫓아다니며 미리 공부하고 준비한 덕분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당당하게 쓰고 싶다.
는 결단이 지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박진우 씨 부부는 당시 시가 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매달 100만 원에 가까운 추가 소득을 확보했습니다. 부부 합산월 260만 원의 소득. 이는 정부가 발표한 적정 노후 생활비에 근접하는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집은 죽어서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평생 일궈온 집을 깔고 앉아서 굶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 박 씨의 이 한마디는 유일한 자산인 집을 노후의 든든한 현금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의 또 다른 비결은 젊었을 때부터 소액이라도 꾸준히 부어온 개인 형태 마이너스 직연금 IRP 계좌였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커피 몇 잔 값을 아껴 시작했던 작은 습관이 은퇴 후에는 매달 20에서 30만 원의 용돈을 쥐어주는 든든한 두 번째 지갑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진짜 연금은 얼마인가? 막연히 국민연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당장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사이트에 접속해 나의 예상 수령액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숫자가 바로 당신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할 첫 번째 열쇠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준비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를 기다리는 숨어있는 고정비는 무엇인가? 은퇴 후 소득은 연금이 전부인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바뀔지, 보유한 집에 대한 재산세는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수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발견하고 당황하는 복병입니다. 나의 은퇴 후 고정비를 미리 계산하고 연금에서 이 비용을 뺀 실질 가용소득이 얼마인지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 등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다면 국민연금 수령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늦추는 연기연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1년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 5년을 늦추면 무려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토록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몇 년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평생의 풍요를 얻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두 번째 지갑을 만들어야 합니다.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여십시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세액 공제라는 당장의 혜택과 과세의 연이라는 장기적인 복리 효과는 20년 뒤 당신의 식탁을 바꿀 가장 확실하고 지혜로운 투자가 될 것입니다. 김영철 씨 부부처럼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앉아 한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의 무료 프로그램,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월 150만 원으로 살아가는 노부부의 식단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하지만 이 경고등은 멈춰서 절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고 경로를 수정하고 다가올 미래를 내 손으로 직접 설계하라는 희망의 신호등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라는 긴 여정에 안전하고 든든한 신호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혹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서로의 지혜가 모일 때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